훔쳐야 된다는 애는 이래. 동네 사람들이 훔치지도 않고 부인을 죽게 해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요. 동네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이프잖아요. 와이프면은 죽지 않게 했어야죠. 남편의 도를 다해야죠. 남편이 이걸 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사회적 퍼스펙티브가 들어오기 시작. 사회적 평판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초등학교 이제 4, 5, 6학년 정도. 또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애는 그거예요. 훔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럼 도둑놈이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야 된다. 남편으로서 동네 사람한테 남편으로서 집단받지 않으면 훔쳐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훔치지 말아야 돼. 왜? 도둑놈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4, 5, 6학년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무슨 개념이 나오냐? 법 개념입니다. 법 개념. 훔친다. 훔치면 이게 약국 주인이 권리가 있잖아요. 약국 주인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발명했으면 비싸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훔치면 무슨 권리를 훔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훔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들은 약국 주인의 권리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또 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국 주인이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법이 어느 편이다. 법 정신도 따지고 모두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의 개념이 나와서 사춘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얘네들은 비교적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비율이 좀 높고 사춘기 애들은 기본적인 구체적인 사정은 인간적인 사정보다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 이런 어떤 포멀한 생각이 얘네들 나와요. 그러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 법은 나쁘지만 그 법은 약국 주인이 돈을 더 부는 걸 지켜주는 법이고 법은 어기지만 남편의 행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은 특수한 사람의 이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게 진짜 법정신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법이 더 근원적인 법정신이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 훔쳐서라도 국민을 살리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정당하게 하는 게 나 같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비로소 콜보그가 얘기하는 정의의 도덕성이 그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콜보그는 이 도덕의 문제를 발달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유치원 4, 5살짜리에게 정의감을 가르칠 수 없으죠. 걔네들은 주어진 사태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복종하고 내가 아는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도덕이라고 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복종하는 게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 너의 이득, 우리 사회 모두의 이득,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는 것. 생명은 너와 나의 이득 수준이 아니라 어떤 조물주나 이런 차원까지, 형이상학적인 차원까지 생각해서 생명은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인의 암 문제를 풀 때 생명의 논리까지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풀어가는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아까 그런 하느님 개념까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하느님이 준 것이고 하느님이 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나오는 게 5단계. 그 다음에 6단계는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그게 6단계인데
그걸 보고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가르치면서 이 하이스 딜레마를 놓고 1단계, 2단계, 3, 4, 5단계까지 설명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하이스 딜레마를 어떻게 풀려고 할지 그거를 좀 가지고 와서 내가 그럴듯하게 여겨질 수 있는 답을 가져오면 한 학기 강의 안 듣고도 내가 A 플러스 준다. 이렇게 내가 강의할 때마다 선언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고작 나온다는 게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 자, 뭐 내가 길게 뭐 나는 이 공부를 30년 동안 한 사람인데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제 발달 단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요 발달 단계가 낮은 것이 아니라 3, 4살 때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 요걸 자꾸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해서 개의 어떤 이 계단, 도덕적인 발달의 계단을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뭔가 그런 아까 얘기한 조폭, 어떤 프레임에 갇힌 도덕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의감, 또 생명, 인권 이런 것에 터해서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이 생명이 관련된 거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고 또 법을 어겨서라도 인권과 뭐가 필요하든 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개혁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정의에 입각한 사람. 보다 보편적인 가치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5단계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도덕교육을 한다면 바로 이 5단계를 지향하는 거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법교육은 4단계를 지향하는 건 법교육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공통된 복지를 지향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공통된 집단의 한 집단의 공통된 가치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의 가치와 한국 사람의 가치가 갈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보편적인 인류를 전제로 하는 어떤 보편적인 덕목에 입각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도덕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버추 프로젝트 공부를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까 했을 때 요즘에 가장 파워풀한 이론 중에 하나가 포 컴포넌트라고 하는 말들을 사구성 요소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망라해서 요즘 파워풀하게 제기되고 있는 도덕 이론이 이제 사구성 요소 모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거기에 의존해서 30년 동안 해온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도덕 행동은 단순하지 않다. 정직이라는 덕목을 많이 알고 내면화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한 행동을 하리라는 보장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 행동은 대단히 복잡한 행동이다. 이걸 크게 나누면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도덕적 예민성입니다. 예민성 차원이 있다. 그 다음에 도덕적 판단의 차원이 있다.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 선택의 차원이 있다. 그 다음에 도덕적 결단의 차원이 있다. 4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자, 모랄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게 도덕적 예민성, 모랄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게 똑같은 일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도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누가 보내줘서 그걸 읽었는데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요. 부임을 하기 전날인가 뭐 오후에 부임을 하는데 오전에 그 교회 앞에 노숙자의 모양으로 가 앉아 있었대요. 그 교회 자기가 부임한 목사인데 노숙자의 모양으로 앉아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고 하나.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오전에 교회 앞에서 이런 사람 봤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갖고 눈을 또리또리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라 센스티브. 아, 우리 교회 앞에 저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누구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를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틀렸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도덕적인 사건으로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여간데 동네에서 늦게 집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콩나물이니 뭐 나물 다시 들어가는 나물 놓고 팔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제 삼자가 보기엔 저놈들 참 나쁜 놈들 아니야 저거. 지 엄마 지 할머니 같은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돈 10,000원이면 다 되는 걸 놓고 저러고 있는데 돈 10,000원 내고 몽땅 가져가면 저 사람 얼마나 좋아. 그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이는데 한 놈도 안 그래? 그런데 그 동네는 다 도덕적으로 나쁜 놈만 사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눈에 안 들어오면 도덕행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좀 대한민국의 문제는 모랄 센시티비티가 있지. 길 가다가 집에서 있는데 어디서 어린애 울음소리가 난다. 네? 근데 뛰쳐나가서 어느 집에 애가 우는 거야. 야심한 밤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 있어요? 아, 이거는 밤늦게 애기가 안 돼서 이렇게 시끄러워.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 거는 도덕 판단이 된다 안 된다는 모랄 센시티비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도덕 행동이 안 나타난 이유는 모랄 센시티비티가 이게 작동하는 수준이 낮다. 그 다음 두 번째, 도덕 판단력이다. 아까 얘기한 그 콜보가 말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판단이 있죠. 예. 그러면 어른이면서도 1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 하라고 시켰어? 뭐, 그죠? 누구도 날 안 시키니까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해. 뭐, 누가 그 어느 집 가서 가면에다가 좀 도와주라고 목사님이 찍어주면 가 해.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해? 그죠?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단계에 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어떤 뭐가 있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깡패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야? 그게 도덕 판단력의 수준이야. 유치원 수준이냐?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냐? 4, 5, 6학년 수준이냐? 그 중학교 법 수준이냐? 그죠? 어느 도덕 판단력의 수준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도덕 판단력의 2단계 수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브앤테이크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왜 살려야 돼? 왜 도둑질을 해야 되느냐? 엄마 죽으면 밥 누가 해주느냐 하는 수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가 있을 때 그거 했다 나만 손해지 뭐지? 저 호수에서 사람이 빠져서 해가지고 허드덕 때렸는데 뛰어들어갈까 말까 뛰어들어가면 난 수영도 나만 죽지? 이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따지기 전에 사람 생명을 구해야겠다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도덕 판단력의 수준이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전철에 타면서 가급적이면 젊은 애들 앞에는 다 앉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나보다 젊기 때문에 전철 타면 쓸 데가 없어요. 왜? 이 사람 눈 감고 있지만 이 사람 속은 참 대단히 복잡하다고 내가 일어서야 돼, 말아야 돼, 일어서야 돼,
특히 중고등학교 애들 앞에는 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고민스럽잖아요. 지금 머리도 커연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내 앞에서 와서 서가지고 이래, 그죠?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욱하고 나오니 머리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수준이 1단계 수준, 2단계 수준, 3단계, 4단계, 5단계 수준. 누가 봐라. 자, 5단계, 4단계 수준으로 해도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착하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한테는 이 52가지 도덕적 덕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반대에 있어요. 정직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의 덕목도 있는 거예요. 정직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지만 거짓말을 하면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어요. 그죠? 네. 친구한테 우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우정을 안 지키면 좋은 일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도덕적으로는 좋지만 종교적인 신념하고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도덕적 가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존재해요. 정직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내가 이 집을 못 파는데 뻑떡막 주인이 이 집 좋다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집에 전 사람들이 전 집에 있는 사람이 왜 이사 나갔어요? 자살해 죽어서 나갔는데 얘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사 왜 갔대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복덕방주 이거 좀 팔아야 되겠는데 자살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이 도덕의 문제는요, 아까 얘기한 1, 2, 3, 4단계, 또 모랄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1, 2, 3, 4단계. 그래도 도덕적인 선택을 이걸 하자 했어도 하려고 하면 대응하는 얼터너티브 버추가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이제 견적을 봐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걸 아무리 가르쳤어도 어떤 구체적인 장면에 들어가면 정직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잖아요.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발생해요? 손해가 발생해요. 손해를 이길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 판단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그죠? 또 아무리 도덕적으로 예민해도 결국 도덕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 삼가오륜의 가치, 종교적 가치 이런 거를 택하면 도덕 행동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좋아.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하자. 라고 해서 막상 하려고 하는데 간이 떨려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고 스트렝스라고 해요. 자아 강도라고 합니다. 한 번 마음먹으면 한다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해봤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500원짜리 있잖아요. 500원짜리를 선생님이 유리통 바퀴자에다가 가득 넣어놓고 애들한테 야 와가지고 500원짜리 2개씩을 꺼내가. 그 애들이 왜 떡이냐고 2개씩을 가져가요. 30명 되니까 니들 선생님이 1,000원씩 500원짜리 2개 줬으니까 이번 주말에 이 2개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와. 알았지? 할 사람 이거 다 손들어요. 못할 사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생각하기에 착한 일 하는 거 보고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월요일 날 돼서 애들 와가지고 자 500원 쓴 사람 착한 일 한 사람 쓴 놈이 하나라 두 놈뿐이 없어요.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못 찾았다는 거야. 그죠? 자, 도덕적인 일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도덕적인 일을 할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일을 할 기회를 찾지 않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죠? 또 하나. 저는요, 그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요.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부끄러워서 못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야 착한 일을 하는데 뭐가 부끄럽냐. 근데 사람의 심리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하려고 했는데요. 저쪽에서 웬 아저씨가 오는데 내가 좀 아는 아저씨가 말이야. 부끄러워서 야 아는 아저씨가 더 안 되지 않냐. 아유 쪽팔려서 못했어. 자 착한 일도 쪽팔리면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 있고 뭐 있으면 착한 일 아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용기 없으면 착한 일입니다. 그게 이고 스프링. 착한 일을 하려면 앙심 먹고 내가 부끄럽고 뭐고 내 착한 일 좀 하겠다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친절 운동을 많이 했어요. 친절을 하자 친절해서 친절을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친절하는 게 싫어서 이런가? 친절 안 하려고 하나? 근데 나 친절한 거 좋지 않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랜덤 카인디드니스. 우리 친절한데 무슨 머리를 재냐? 머리를 왜 굴리냐? 이래요. 덥석 앞에 어떤 사람이 가면 그 무거운 짐들 들어가 가서 덥석 들고 도와주자 이게. 근데 쫓아가면서 10m 갈 동안 머리 굴리는 거야. 도와준다고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어? 그잖아. 그게 또 젊은 여자고 뭐 이렇게 되면 더 그렇죠. 젊은 남자고 그러면 이거 뭐 또 시비 붙는 거 아닌가? 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니 친절한 행동 하는데도 머릿속에 장애가 많은데 장애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장애다. 머릿속에 이 장애를 걷어내줘요. 이게 바로 이제 포컴포, 그죠? 이게 도덕적인 상황이, 도덕적인 문제가 지금 이거의 도덕적인 문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단계, 어느 단계. 그렇게 결심을 했어도 이것이 방해하는 또 다른 가치가 나온다. 하나는 설마 기독교 신자인데 이래도 되나. 그죠? 이런 거 나오고 말이죠. 그럼 기독교 신자와 내가 지켜야 될 덕목과 이것이 갈등한다. 우리 이번에도 우리 가까운 분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은 대단히 아주 기독교적인 분이라서 무릎 꿇고 절을 하거나 이런 걸 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쪽에서는 천주교식으로 했어요. 천주교식으로 하니까 뭐 절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거든요. 천주교는. 근데 아주 가깝고 고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참 매정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나는 저 사람 머리가 지금 얼마나 복잡할까. 종교적인 신념하고 거기는 몇 대 십자가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뭐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거 일치 안 하더라고. 또 무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 머리 까딱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뭐 했지 안 하더라고. 다른 사람 다 와서 기도하고 관 들어가는데 사부다 합도 놓고 뭐 이러잖아. 일치 안 하더라고. 그때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다고 수근수근 되는데 나는 그게 1, 2, 3, 4, 5단계에서 지금 3단계에서 지금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도덕이 안 쓰고 있다, 뭐 안 쓰고 있다. 지금 모럴 센시티비티 때문에 지금 도덕이 작동 안 되기도 하고 도덕 판단력 수준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1, 2, 3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도덕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 도덕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서 또 종교적 가치에서 이런 가치들이 도덕적 가치가 밀리고 있어서 선택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 또 도덕적으로 살자고 결심을 했어도 막상 이걸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거나 이래서 지금 행동이 안 일어나고 있고 도덕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버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게 덕목을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덕목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같이 높여야 되고 또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그 사람의 도덕 판단력 수준도 1, 2, 3, 4단계로 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도덕적 가치가
다른 경제적 가치나 무슨 다른 그 사회, 세속적 가치와도 타협하지 않고 도덕적 가치가 승리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도덕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수모를 당해도, 부끄러워도, 억울해도, 그죠? 한다. 이런 어떤 결단, 자아 강도를 높게 갖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너무 오래되고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